우선 지금 4월 4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현재로부터 이제 파면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내란 문제는 현재 판결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형사적인 또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검찰의 굉장히 그 의지 또 이 경찰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체로 경찰의 수사는 좀 소극적이고 검찰의 공소 유지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장입니다. 뭐 저희들이 수사 의지 없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또한 내란의 중요성을 감사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호처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의 제출 대상 방식 이거에 대해서 경호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경찰이 답변석에서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 국수본 본부장 퇴임 이후에 좀 굉장히 소강 상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렇진 않고요. 뭐 나름대로 우선 특수본부에서 예. 일단 경찰이 신청한 그 이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89건 정도 되는데요. 표에 보면 이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기각된 사례가 21건이나 돼요. 거의 이 정도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악정 고투하고 있다. 노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뭐 압수수색 영장만큼은 좀 많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불청구되는 그러니까 기각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영장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 해도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 의심이 드는 정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의 건입니다. 3번이나 기각돼 있어요. 아예 그냥 이 법원의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검찰 수준에서 3번이나 이 영장을 불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 해석,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는 검찰이 출석조차 안 했어요. 이런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조치할 그런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아직 뭐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영장이 발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뭐 더욱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이 지금 최근에 경찰의 수사 속도, 의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오전에 지금 답변 과정에서 16일 날 대통령실과 그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10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그냥 임의 제출 하겠다 이런 이 결론을 내렸는데 임의 제출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같습니까? 물론 뭐 전혀 다르잖아요. 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란 범죄가 거의 헌재에서 판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하나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내란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보다 더 중대한 이익이 있습니까?
뭐 저는 내란죄 규명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저희들도 좀 그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보고받긴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서 아마 그렇게 아, 판단. 경호처가 사람입니까? 누구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찰의 수장이 이런 중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소위 말해 거부했는데 누가 했는지 왜 말 못합니까? 경호처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럼 누구예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그래서 그 사실에 거절당했단 대해서 말이에요. 보고받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그래 이야기 얼버무리세요. 정진석 실장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수학장 나와보세요.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누가 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특별수사단에서 아니 누가 이 불승낙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절했냐고요. 그건 법적인 절차고 구체적인 서면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은 특별수사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결과를 개별적으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세상에 내란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 범죄는 통치권자라도 형사소출을 면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 누가 거절했냐고 그런 묻는데도 대답도 못 하던 경찰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그게 수사의 구체적인 비밀 사항입니까? 뭐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아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장, 예, 직무대행님, 네, 차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유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기관의 책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기관의 책임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 무슨 지금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요? 금방 말씀드린 수사사항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뭐 파악을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야, 참 지금 110조, 111조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알고 아시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읽어보면 모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이나 경호처, 소위 말해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도 못하고 말이에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이 꼭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른 방향, 뭐 이미 제출로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가지고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내란 범죄자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법 집행은 엄정해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좀 엄정하게 해야죠. 하여튼 특별수사단에 철저히 하도록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사람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 이 소위 말 비서실장인지 경호처 차장인지 분명히 특정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